어젯밤 대구 매천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고 대부분 장사를 끝낸 뒤라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60곳이 넘는 과일과 야채 가게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 연기 기둥이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 북구 매천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청과시장 A동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 났다고 하차반들이 이야기를 해서 알았고요. 그래서 연기가 벌써 우리 가게 입구까지 왔었어요. 입구까지 와 열기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차단을 내놓고 물건을 다 빼고 컴퓨터 빼내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00여 대, 인력 3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3시간 반 만인 자정쯤 잔불까지 완전히 꺼졌습니다. 대부분 상인들이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간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A동에 있던 152개 점포 중 69개 점포 8,000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새벽 경매에 붙일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불은 시장 동편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서편 끝까지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거센 불길에 쌓여있던 과일과 야채들은 새카만 재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시장 건물도 이 뼈대만 남긴 채 모두 녹아내리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에 여러 점포가 비닐 소재로 칸막이를 만들어 밀집해 있어 불길이 더 빠르게 번진 걸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파넬 쪽은 열이 가면 안에 심재가 녹아서 불이 급격하게 연소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일부 설치돼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약자 복지, 건전 재정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전면 불참으로 상당수 의석이 비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 빚이 1,000조 원까지 늘었다며 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라 밝혔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열쇠말은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약자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고 반도체, 양자우주 등 첨단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과의 협치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을 4차례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습니다.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마치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걸린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대통령의 본 예산안 시정연설 중 가장 짧았고 169명 민주당 의원들의 전면 불참으로 참가 의원 수도 가장 적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검찰이 구속 수감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사흘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김 부원장이 그제 오후부터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만배 씨도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원장이 이틀 전 민주연구원 집무실 압수수색 직후부터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진술에 기댄 무리한 수사라며 항의의 뜻으로 비협조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이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조사실에 있던 김 부원장에게 PC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김 부원장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포렌식 팀이 PC의 보안 체계를 직접 뚫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구속기한 13일 안에 1차 수사를 끝내야 하는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비리의 또 다른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2, 3주 사이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공모했는지 혹시 다른 돈을 전달했는지 물었지만 김만배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 부부가 지난 2014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샀다가 3년 뒤에 되팔고 여의도 아파트를 산 과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 부원장 배우자가 수입과 대출을 합쳐 계좌이체로 아파트 대금을 지급했다며 현금이 쓰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분간 수사는 자금 사용처를 쫓는 검찰과 입을 굳게 담은 김용 부원장 사이 줄다리기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동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27톤 트레일러 2대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옷가게 안.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매장 유리창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이 승용차는 인도를 지나 매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차가 엄청 빨리 갑자기 달려 들어와서 저는 청바지 아래 단을 싹 스치고 차가 이렇게 인도 쪽으로 들이받았고요.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매장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도를 넘기 전에는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며 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톤 트레일러 운전석이 다른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채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지 나들목 근처에서 27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27톤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트레일러를 몰던 50대 남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나가려다 나들목을 그냥 지나친 뒤 후진을 하자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